불안은 점점 커지고 친구들도 멀리하게 되고 우울증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게 잘 안 되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되게 안 좋은 일들은 한 번에 몰아서 닥쳐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뭔가 일도 잘 안 잡히고 집안에서도 뭔 일이 터지고 누군가가 아프기 시작하고 뭔가 친구들 만나도 뭔가 즐겁지 않고 이런 일이 닥쳐오는 것처럼 한 번에 안 좋은 게 모든 게 닥쳐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이게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이걸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은 모든 일이 다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내 집에서도 그리고 나의 생활마저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더 빨리 탈출을 하느냐, 누가 더 빨리 빠져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헤어진 그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 기억이 사라지려고 하지 않는데 다른 게 잡히겠냐고요. 당연히 다른 것도 하기 싫고 내 몸도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 잘 안 풀리게 생각을 하고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연애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그 와중에 뭔가 실수를 해서 회사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멘탈을 내가 제대로 부여잡지 못하면은 그 타격을 입은 걸 계속 또 생각하게 되고 그걸 또 여자친구한테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족한테 말하게 되고 표정에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서 또 주변도 이렇게 점점 망가져 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느끼고 다시 한번 다잡고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무너지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한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성 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가정에는 화만 내게 되고 불안은 점점 커지고 친구들도 멀리하게 되고 우울증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경우가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연애를 했는데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빠졌을 때,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 이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감정이 너무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을 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씩 다가가면서 일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에도 적당한 마음을 주면서 이렇게 좀 아우러져서 이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일이 터지거나 여자친구 쪽이 터지거나 또는 집안일이 터지거나 뭔가 하다가 뻥 터지면은 거기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게 하나씩 망가져 간다는 겁니다. 몇 번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을 경험을 하더라도 이거를 빨리 빠져나올 방법을 빨리 잊고 털어낼 방법을 찾는 게 최우선인데 이 순간만큼은 본인의 그 판단력이 너무나도 흐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본인만이 알고 있어요. 놈이 절대로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3자에게 가서 한번 고민 상담을 해보세요. 모두 다 힘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겉으로 이렇게 표현만 해줄 뿐이지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뭔가 상담을 받을 때도 내가 해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의상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해주는 거일 뿐이지 그에 대해서 뭐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고. 이걸 정말 잘 아는 사람일수록 본인을 그냥 말로만 치유해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신병원에 가면은 말로 치료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이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떠한 약으로 좀 더 치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히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든 시기란 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대개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서 많이 나와서 본인의 인생이 일그러진 사람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민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민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고민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우울해지는 그런 게 있지만 결국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그 일을 돌이켜보면은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건 해결이 돼 있을 것이고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이렇게 너무 힘을 뺐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을 이겨내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본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이 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생활비를 계속 충당해야 될 사람이 이제 좀 더 돼갈 텐데 그런 시기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은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더 빨리 이겨내고 누가 더 좋은 경험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경험을 빗대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해도 한번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게 무너지는 순간 본인의 마음은 정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마음을 컨트롤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 좋은 게 그렇게 한 번에 닥쳐오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붕괴되는 사람을 지켜보다 보니까 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본인에게 관심이 없다. 본인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경각심을 갖고, 내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본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하지만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장해서 결국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맞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본인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성장의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다고였고요. 감사합니다.